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려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가족회, 구출회, 그리고 납치 의원 연맹 등 3개의 단체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미국 방문에서는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 외에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고위 당국자, 여야聯邦의회 의원, 전문가들 등 미국 내 유력 인사들을 만나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간절한 마음을 직접 전달하고 모든 납치 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을 위해 더욱 큰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오늘은 일행이 미국 방문에서 귀국한 후 실시된 기자회견에서 납치 피해자 가족이 말씀하신 발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회 대표이자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남동생인 요코타 타쿠야 씨의 발언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미국을 방문한 시기가 출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2차 행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째를 맞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인권 문제, 납치 문제에 대해 일본은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공유한 것과 그리고 위협적인 북조선에 맞서 함께 싸워달라는 것, 그리고 일본과 북조선 간에 걸친 현안 사항, 즉 납치 문제가 해결되면 미국과 북조선 간의 현안 사항도 크게 진전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미국 방문 때 면담해 주신 모든 분들께 올 2월에 돌아가신 아리모토 케이코 씨의 아버지인 아리모토 아키히로 씨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복사한 것을 액자에 넣어 보여드렸습니다. 굉장히 그 의미가 이것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저희들의 무거운 마음과 고통스러운 심정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아키히로 씨께서 하늘에서 지켜주고 계신 듯한 실감을 느낀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싸움의 최전선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부디 지옥과 같은 북조선에서 가족을 보고 싶어하는 안타까운 마음과 일본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다는 그 괴로움을 나의 일로 생각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었으면 합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역시 한시라도 빨리 이 인권 문제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 혹은 인질로 옥류하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가족을 풀어달라는 것, 그리고 세계 각국으로부터 인권 침해의 지도자로 지목되어 버리는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 시대에 있었던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올바른 지도자로 따님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될 것인지, 어느 길을 택할 것인지를 용기 있게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미국 방문에서 만났던 모든 분들께도 같은 말씀 드려왔습니다만, 이 문제를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정의를 위해 계속 목소리를 높여 싸울 터이니 부디 여론을 주도해 가시는 여러분과 정부의 여러분의 지원과 리해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족회 사무국장이며 납치 피해자 타구치 야에코 씨의 장남인 이즈카 코이치로 씨의 발언입니다. 어느 면담에서도 저는 정말 시간이 없다는 것, 부모님 세대는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씨의 어머니이신 요코타 사키에 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또 북조선에서 구출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가족의 평균 나이는 79살이라는 것,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것과 앞으로 장래적으로 미국과 북조선의 교섭이 먼저 시작된다면, 혹은 일본과 교섭이 먼저 시작된다면 어느 쪽의 형태로든 우리의 주장을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것. 예를 들어 미국과 북조선의 순회회담이 먼저 진행된다면 납치 문제는 반드시 여기서 다루어 즉각적인 일괄 귀국을 실현시켜 줄 것을 바라며, 만약 실현할 수 없다면 제1차 트럼프 정권 때처럼 일본 측에서 경제 지원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일본과 북조선의 순회회담이 먼저 이루어질 경우에는 핵과 미사일 문제보다 먼저 납치 문제 해결을 우선으로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인 이 납치 문제는 핵 미사일 문제와 병행적으로 같은 선상에서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강력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억울한 심정과 한시라도 빨리 구출하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분노를 꼭 함께 느끼셔서 같이 싸워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면담 자리에 여러분으로부터 부정적인 말씀 등을 들은 적은 없었으며, 또 질 토구다 의원님 그리고 그 외의 의원분들과 이번에 여러 가지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실은 일본인의 납치 문제를 20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의원분이 계신다는 것도 알게 되어서 정말로 제 이야기 속에 우리의 친구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먼 이국 땅의 친구로서 강하게 이 문제에 주목해 주신 것에 대해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라는 시점에서 인사관계가 아직 굳어지지 않았구나, 아직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부분은 바로 느꼈기 때문에 정기적인 대화를 실시해 우선은 향후 어떻게 되는지를 잘 지켜보면서 움직여 나가겠습니다. 다만 미국의 협력이라는 것은
역시 일본이 납치 피해자를 반드시 구하겠다는 강한 신념을 가진 전제로 미국이 지원을 해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이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함께 주시하면서 우리 가족회도 여러 가지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자신의 고향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전하는 향토 박물관에 대하여 저희 체험을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은 지난 한 주간 황금 연휴라고 불리는 연휴 기간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해마다 일본 각지 또는 해외로까지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공항과 주요 관광지가 북적이게 됩니다. 짧게는 4일 휴식일과 휴식일 사이에 휴가 등을 이용하면 길게는 일주일 이상에 이르는 연휴 기간은 일본 국민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재충전의 시간이며 그리고 때로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저와 저희 가족도 이번 황금 연휴를 맞이하여 특별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도쿄 지역에 있는 향토 박물관을 북조선 출신의 지인의 가족과 함께 구경한 것입니다. 일본의 수도 도쿄는 23개의 특별구와 26개의 시, 13개의 마을과 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지역마다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전시하는 향토 박물관이나 향토 자료관이 존재합니다. 사실 몇 년 전에도 이 향토 박물관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만 최근 새롭게 개장하여 문을 연 박물관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이 박물관이 단순한 향토 자료관의 역할을 넘어서 예술 작품을 전문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미술관의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역에서 출토되거나 보존되어 온 귀중한 미술품들이 박물관 내에 질서 있게 전시되어 있었고 그 구성과 전시 방법은 국립박물관에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박물관 내부에서는 지역의 역사와 생활, 전통 공예, 예술 작품 등 다양한 주제로 구분된 전시실이 있었으며 특히 에도 시대와 명치 시대의 대형 회화 작품과 공예품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2층으로 된 향토 박물관에는 에도 막부 말기 명치의 명필이라는 제목의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고 이 지역 출신의 유명한 서예가의 초상과 사진들과 함께 그들이 남긴 직접 쓴 글과 당시의 귀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에도 시대와 명치 시대의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도자기와 생활 도구들, 옷 등이 전시되어 있었고 자료실에서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생활에 대한 정보를 컴퓨터로 검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에도 시대의 시장을 재현한 전시물에서 특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남새와 물고기 등의 판매 광경이 모형으로 정교하게 재현되어 있었고
그 모습이 제가 북조선에서 경험했던 장마당의 풍경과 매우 유사하여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50년대 말에서 60년대 중반에 걸친 일반 서민의 주거 형태와 생활 방식을 재현한 공간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 놓여진 책상과 의자, 조리도구, 그리고 전통적인 가구들은 제가 북조선에 있었을 때의 생활과 매우 흡사하여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농촌의 성립 과정과 산업화의 변천사를 전자식 기술을 통해 입체적으로 재현한 전시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논밭 중심의 농업 사회가 점차 종리, 염색, 도자기 등의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로 변화하고 다시 공업화의 흐름에 따라 공장지대로 변모하는 과정을 시각과 청각 자료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는 단지 지역의 산업사를 넘어 일본 근현대사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향토 박물관을 돌아본 후 관내에 있는 정원을 산책하였습니다. 연못에는 커다란 잉어들이 떼를 지어 헤엄치고 꽃들이 활짝 핀 정원을 돌아보면서 너무도 아름다운 정원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박물관에는 많은 관람객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특히 눈에 띈 것은 어린이들을 동반한 젊은 가족들이었고, 어린이 전용 놀이터가 마련되어 있어 가족과 함께 박물관을 돌아보고 휴식을 하며 추억을 쌓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어린이들은 이러한 성장 과정을 걸쳐 자신의 고향의 역사와 전통을 알게 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배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향토 박물관이 국가나 행정기관의 주도로 건설된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획으로 세워졌다는 설명문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북조선에는 일본과 같은 지역의 발전에 공헌한 인물과 문화를 보존하고 소개하는 향토 박물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에 대한 역사를 알 기회가 없고, 또한 그것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정치적인 선전이나 강요가 없어도 국민 스스로가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을 소중히 여기고 그 전통을 존중하며 계승해 나가는 문화가 있습니다. 언젠가 북조선 청취자 여러분들도 국가 차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향 지역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그 문화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속의 코너에서는 향토 박물관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속의 코너를 청취해 주신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도쿄 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6일 날에 한미양국의 외상이 전화를 통해서 외상회담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양쪽의 외상은 미한 동맹랑
기본적인 그 사면은 한국 방위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좀 확고한 통합 방위 태세과 그리고 미항 상호 방위 조약의 기초로 하는 그 양국의 안전보장 강화를 통해서 하는 한국 방위 이러한 것을 좀 역시 이 한미 동맹의 기본적인 사명이다. 그렇다고 양 외산이 좀 확인을 좀 했었고, 그리고 미국의 루비오 국무장관은 모든 미국의 군사력에 기초로서 하는 학대 억지, 그 학창 억체라는 것을 좀 미국이 좀 한국에 대해 제거한다 하는 커미트먼트로 약속을 한 것은 다시 한번 루비오 장관이 언급 확인을 좀 했었습니다. 이런 그 기회에 미항 외상회담, 천하회담이 가지게 된 거에 좀 주목으로 좀 받았던 것은 역시 이런 것 통해서 트럼프 정권의 조선반도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볼 수가 있고, 미국 쪽에서 말을 하면은 트럼프 정권의 기본적인 자세를 좀 자기 한국의 정권, 그리고 북소통에 대해서도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주목으로 좀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특히 한국의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좀 생각할 때 너무 중요하는데 6월 3일 날에 가지게 될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지금은 그 야당 후보의 이재명 씨가 너무 유리하다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그런 것으로 좀 생각을 해도 역시 이 정권 교체 이재명 정권이 좀 탄생할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럴 때 미국 쪽에서도 좀 주목으로 좀 하는 거 곡선으로 좀 하는 것은 이재명 씨는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 접근하고 좀 가대적인 좀 접근을 좀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권이 이런 시기에도 미한 동맹의 기본적 사명이라는 것은 한국 방위에 있다. 그런 것은 좀 간접하고 싶었던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루비오 국무장관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학대 억지, 학상 억제라는 것을 그 커미트먼트, 약속으로 좀 재확인을 했던 거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그 한국 내에 있는 독자적인 좀 핵 무장을 좀 원한 그런 여론 조사를 좀 묘사해 보면 아직은 독자적으로 한국이 핵 무장화하는 것에 대한 찬성하는 그런 의견이 70%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재명 정권이 생기면 그대로 계속할 것이고, 오히려 이재명 정권이 그런 것을 좀 반영할 가능성도 있겠다. 그런 것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재명 씨는 역시 좌파 정권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자세는 대미 제주 자립부의 방위 정책라는 것을 좀 역시 재정적으로 좀 원하는 가능성은 너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럴 때는 독자적으로 해무장 하고 싶다라는 그런 여론으로 좀 그냥 억제하지 않고 그냥 보는 그런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으로 좀 생각을 해도 역시 트럼프 정권이 이 미한 동맹을 한국 방위가 사면이고, 그리고 한국에 대한 그 핵국 사안으로 좀 의미하는 그런 학대 억지, 학장 억제라는 것은 제공하는 것을 좀 명백하게 확인을 좀 하고 싶었던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생길 때는 벌써 이재명 씨는 미조 순회 회담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미조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때는 트럼프 대통령을 좀 노벨 평화상의 조정을 좀 하고 싶다는 그런 말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 정권 쪽에도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재명 정권이 나더라도 미국이 다시 이 북조선과 순회회담을 좀 가지게 될 때는 그에 대해서 한국이 반대도 하지 않고, 방해도 하지 않고 반대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시 북조선의 위협에 대해서는 역시 한미 이미한 동맹을 좀 기준으로서 간독하게 건설적으로 대제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북조선의 핵의 위험이라는 것 때는 미국의 학대 억지, 학장 억제를 통해서 방위하려고 한다. 그런 것은 트럼프 정권이 지금 간도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